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. 저희가 흰라인 전시장에서 촬영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네.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? 네, 여기 행가인 플래그십 전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교 지점에도 이렇게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동탄역에서 가깝게 있거든요. 누구든지 오셔서 원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확인하고 또 행가인의 디테일을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볼 수 있고요. 또 언제든지 오시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환영합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네. 특히 또 바닥재에 관해가지고 자주 노출이 되시던데 네. 그런 거 항상 영상 보다 보면은 댓글에 바닥재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잖아요. 네, 네,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네. 다양한 바닥재들도 있고 장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네.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선은 바닥재가 전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. 바닥재는 우선은 강마루, 강화마루, 또 SPC라고 스톤 마루가 있어요. 돌마루도 있고 또 단지 마루만 재질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판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데코 타일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데코 타일이나 또 완전한 뭐 포쉘이나 폴리싱 타일로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시공된 바닥재는 마루인 것 같거든요. 네.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마루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.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자, 우선은 마루를 가지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 강마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물론 강마루도 있고 강화마루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화마루는 잘 만들질 않으니까. 그럼 강마루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겉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속모습을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제가 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마루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? 이거 강마루라고 해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마루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속모습을 좀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백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마루 중에서도 이 백판이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마루가 있고 여기도 잠깐 보이는 마루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백판이 HDF 그러니까 High Density Fiberboard라고 해서 고밀자의 이 고밀도의 섬유질로다가 압축해서 쪄서 만들어낸 이 판넬이 있단 말이에요. 이 판넬로 만든 강마루가 있더라. 요걸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그 HDF나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합판 그런 백판에 대한 차이랑 장단점 이런 게 있어요? 네, 이거를 알려주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우리 클라이언트나 여러분들께서는 마루의 표면, 사이즈, 디자인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마루의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뒤에 있는 이 합판 그러니까 이 백판이 합판인 경우에는 판재를 합쳐서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터프하고 질기고 강하고 내구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합판인 경우에는 물에도 HDF에 비해서는 좀 내수성이 강하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 판재 HDF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? MDF 그러니까 나무 합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MDF 종이처럼 물에 불어내고 이런 재질이 있잖아요. 여기는 HDF, MDF가 다 그 뜻입니다. High Density Fiberboard 이게 HDF고 Middle Density Fiberboard 이게 MDF예요. 그러니까 이 고밀도냐 중밀도냐 이 밀자의 섬유질의 밀도에 따라서 쪄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그러니까 가공되어 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판재인 거죠. 그러면 이런 HDF의 장점은 뭐냐면 가공하기도 쉽고 플랫니스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량 생산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좀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. 대신에 이 HDF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잘 찢어진다는 점 그리고 물에도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마루가 사용되고 사랑받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그럼요. 네, 물론입니다.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강마루를 선택을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합판이 되어 있는 백판 있는 마루를 쓸 거냐 아니면 HDF를 쓸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르지만 마루의 이 강마루의 총체적인 장점은 우선은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. 또 바닥에 접착해서 붙여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온도를 뗄 때도 열 전도도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도 있고요. 또 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을 뿐더러 또 이 편안한 느낌의 마루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또 디자인 구현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런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마루 중에서 백판이 목재가 아닌 돌로 된 돌마루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네네네 맞습니다.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SPC 마루다라고 해서 돌마루, 스톤 마루, 뭐 대리석 마루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우선은 원래 우리가 돌마루다 대리석 마루다라고 하는 그 SPC 마루라고 하는 건 S가 스톤이에요. 그러니까 스톤 파우더. 그 다음 P가 플라스틱입니다. 그러니까 돌과 플라스틱을 잘 개서 만들어낸 마루. 그래서 SPC, 스톤 플라스틱 컴포짓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착각하시는 게 표면이 이렇게 돌처럼 생기면 다 SPC 마루다, 돌마루다, 대리석 마루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. 돌 같은 패턴을 갖고 있지만 뒤에 합판이 있잖아요. 이런 건 강마루입니다. 그럼 진짜 SPC 마루는 바로 오늘 갖고 온 이 에디톤이라고 하는 마루인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나요? 백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스톤 파우더 아주 오도록 잘 갈아낸 그 돌의 분자, 입자를 플라스틱하고 잘 개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흔히 여러분들 상상하기 좋은 싱크대의 상판 인조대석 같은 느낌이에요. 이런 것들은 이제 SPC 마루다, 돌마루다 이렇게 얘기하죠. 네, 이런 돌마루의 장단점은 어떤 걸까요? 돌마루의 굉장한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마루를 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? 첫 번째는 이 찍힘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천장에서 이렇게 작은 연장 하나만 톡 떨어뜨려도 마루에 찍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. 이런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두 번째는 마루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물에 약하다는 점이죠. 이렇게 물을 잠깐 닿기만 해도 들뜨는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썩는다든지 또 마루와 마루 사이 그 매지 안에 무언가 이물이 들어가고선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물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실제로 이 SPC 돌마루 특히 이제 에디톤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표면 재질이나 질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 천연 대리석의 느낌을 준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런 돌마루는 지금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?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네 맞는데 실제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좀 꼽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의 재질의 한 70%가 스톤 파우더가 들어갔을까 돌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넓은 사이즈다 보니까 바닥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딱딱한 경도를 가지고 이 강한 경도를 갖고 있는 이 돌마루인 경우엔 평활도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눌렀을 때 여기는 올라올 거고 이쪽으로 눌렀을 때 여기는 올라올 거니까 평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밟으면 깨질 수가 있겠죠. 대신에 마루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연성이 있어서 좀 잘 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표면에 접착이 좀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SPC 돌마루는 좀 그런 것들이 어렵다. 이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접착을 할 때 친환경으로 다 되어 있는 이 본드를 사용하는데 바닥 표면에 있는 이 습기, 그러니까 함수율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 습기, 물에 있는 함유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본드의 접착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탈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점은 참조하시면 됩니다. 즉 함수율과 평활도 이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가면은 항상 그 비닐 같은 게 벗겨지는 장판들이 깔려 있었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뭐 세린이나 이런 카페들을 보면은 장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. 장판 추천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장판은요,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 이 기술에 대한 역사가 좀 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. 말씀해 주셨던 우리 장판은 최초에 이제 1957년도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가 막 재건될 때부터 만들어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의 전통 가옥들의 대부분 바닥재 마감은 콩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이렇게 한지에 잘 발라서 창호지 여러 번 겹쳐해서 이렇게 좀 노란색 느낌이 나는 그런 기름 종이를 바닥에 시공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그 꽃장판이라고 하는 색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누런 건데 아무래도 좀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.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1950년대, 60년대 이때부터 장판이 개발되고 만들어지면서 지금 2026년이 가까워졌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판을 만들고 출시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장판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최근에 유난히도 장판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장판이 다른 바닥재나 마감재 그러니까 이 강마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. 두 번째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대표님이 추천해 주시는 장판이 있을까요 혹시? 장판은 이 두께에 따라서 클래스가 나눠지거든요. 1.8T, 2.2T, 2.7T, 3.2T, 4.5T, 5T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 두께에 따라서 가격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뭐 싼 거를 추천합니다, 비싼 걸 추천합니다 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갖고 있다, 그 예산에 맞추는 게 좋겠죠.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판은 전반적으로 아무리 비싸도 일반 강마루 정도의 가격밖에 안 하니까 기왕에 할 거면 제일 두꺼운 한 5T 정도 되는 또 제품 중에서는 LX의 X 컴포트 라인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 장판도 이제 보니까 다양한 두께가 있는 것 같은데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생기는 장단점이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우리가 장판할 때 뭐 청소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시공하기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다들 좋아는 하시지만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눌림이나 찍힘 이 부분이거든요. 예전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판 위에 의자에 앉아서 이 의자의 다리나 바퀴 이런 것 때문에 장판이 눌리거나 찢겨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죠. 그러나 이제 장판의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눌림이나 찍힘에 대한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, 표면 강도도 강하다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고 특히 두꺼우면 뒤쪽 부분에 이제 흡음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뛰고 놀아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 층간 소음에도 꽤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저희 막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고급스러운 집 하면은 막 타일이 항상 다 깔려 있고 되게 우아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? 맞아요. 예전에는 우리가 럭셔리 아니면 하이엔드 이런 마감을 할 때 바닥을 실제 그러니까 폴리싱이나 포세린 타일 아니면 대리석으로 다 마감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물론 이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추구하게 될 경우엔 타일이나 대리석을 실제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타일이라든지 대리석을 시공할 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좀 커진다는 이런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시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SPC 돌마루, 대리석 마루도 좀 많아졌고 장판 중에서도 타일 패턴을 아주 예쁘게 잘 구현해내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구나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 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데코 타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물론 이제 그 가격이라든지 이 보여지는 럭셔리함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하게 많이 잘 구현을 해내는 이런 데코 타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 데코 타일은 상가에서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집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나요? 네, 데코 타일은 원래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. 그러니까 폴리어마 비닐이라고 하는 그 비닐 타일이에요. 이 비닐로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표면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로 상가에서 많이 썼죠.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이렇게 뭔가 오피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썼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, 재료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온돌 문화에서는 이 친구 깔아놨을 때 좀 하자가 발생하더라 라는
것들이 좀 많았었죠. 그게 이제 한간에 좀 굉장히 컸던 스캔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 실내, 그러니까 집안에서 깔 수 있는 하우스 전용 데코 타일이 따로 있고 또 상가에서 쓰는 상가 전용 타일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타일의 구현을 해보면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집안 전용 하우스 타일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되게 많은 바닥재들이 나왔었는데 저 대표님이 되게 오랫동안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봐오셨던 게 있으시잖아요. 네.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어떤 바닥재를 가장 좋아하시는지.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이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LX의 에디톤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SPC 마루라고 해서 스톤 플라스틱 컴포짓, 그러니까 돌 마루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에 강하고 불에 강하고 뒤틀림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표면 강도도 굉장히 강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나와 있고 실제로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. 예전에 뭐 원목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수준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강마루 수준으로다가 나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좀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바닥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니 해도 LX에서는 엑스컴포트라고 하는 OT, 그러니까 가장 두꺼운 장판이죠. 장판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청소하기도 편하고 설치하기도 편하지만 무엇보다도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 질감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대리석 패턴의 느낌 또 아니면 일반 마루의 느낌을 잘 구현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행가인 그 본사 이 전시장에서 마루, 그러니까 바닥재에 대한 마감재를 어떤 거 선택할지 고민되시면 가볍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강마루도 있고 또 돌마루도 있고 그리고 데코 타일이라든지 장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들은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기 좀 쉽게 다양한 인테리어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